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는 달동네라는 곳이 있다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화제가 되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달동네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슬럼가를 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다른 풍경이잖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슬럼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죠. 유엔이 정의한 정확한 의미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도시 경제가 크게 쇠퇴한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도시와 빈부 격차가 크고 치안이 좋지 않은 외국의 여러 동네를 한마디로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인도, 브라질, 기타 등등 슬럼가는 지구촌 곳곳에 존재합니다.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한국 여행객이 외국을 여행할 때 슬럼가를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형성되는 이 슬럼가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데요. 실제로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서 각국의 정부 주도로 대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개인의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답게 슬럼가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많은 나라인데요. 총기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어두운 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20년 전부터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 경찰차를 배치하고 가로등 밝기를 높이는 등 범죄를 막을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많이 사라져서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꽃동네, 달동네라는 말이 붙은 동네들이 있습니다. 달동네란 산비탈같이 높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높은 곳에 위치해 달과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외국의 슬럼가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은데요.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는 유엔이 정한 슬럼가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주민들도 동네 사정도 저소득층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동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달동네의 성격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봐왔던 범죄의 온상, 슬럼가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동네보다 시각적인 볼거리가 넘치는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마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 곳곳에 존재하는 달동네를 볼거리가 풍부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문화관광부 주도로 도시사업 중 하나로 달동네 건물들의 벽화를 그려 넣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달동네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그 결과 10수년이 지난 현재에는 전국 곳곳에 아름다운 벽화 마을이 생겨났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 포토스팟과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동네이지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외국의 슬럼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벽화마을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부터 소개하자면 홍제동 개미마을이 있습니다. 개미마을이라는 이름은 풍족하진 않지만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의미라는데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미술 전공 대학생 100여 명이 개미마을 건물들의 벽화를 그렸고 곳곳에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들이 유명해지면서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과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도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하는 외지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마을 바로 위쪽으로 인왕산 산책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지각색의 꽃이 피는 봄이나 붉은 낙엽이 지는 가을에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 안동시에 있는 신세동 벽화마을은 MZ세대 젊은이들에게 사랑받으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감각적인 그림에 더해 따스한 글귀까지 쓰여 있어서 벽화의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졌는데요. 2009년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시작되었고 안동대 예술팀인 연어와 첩비를 포함해 여러 젊은 예술가들이 벽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후 낡고 구석진 곳에 있던 달동네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색다른 미술 공간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도 조성되어 있고 마을 전망대도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부산에도 아름다운 벽화를 입은 달동네가 여럿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에 감천문화마을이 있습니다. 부산 원도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면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큰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마추픽추 혹은 한국의 산토리니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2차례나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지형 구조와 뛰어난 경치, 아름다운 벽화의 분위기가 방문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고 점차 관광지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에는 연간 방문객 200만 명 중 외국인 관광객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유명 관광지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색깔을 입은 단독주택들이 언덕에 다닥다닥 붙은 특이한 풍경이 유명해지면서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와 다수의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고,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사생결단에서는 아예 주인공들이 사는 집이 감천 문화마을의 집으로 나옵니다. 그 외에도 1박 2일, 다큐 3일 등 여러 컨텐츠에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관광 명소로 알려지게 되었죠. 특히 어린 왕자 벽화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개한 마을들 외에도 전국 곳곳에 여러 벽화 마을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도 낙후된 동네를 벽화로 꾸미는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여행객들에게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곳이 슬럼가인데, 한국의 비슷한 동네는 오히려 한 번쯤 찾아가 보라고 권하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니 외국인들이 깜짝 놀랄만도 합니다. 한국의 벽화 마을을 알게 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벽화를 이용해 동네를 관광지로 만든 발상의 전환이 대단하다. 왜 우리나라는 저런 생각을 못했지? 우리 지역에도 슬럼가가 있는데 여긴 맨날 범죄만 일어나고 있어. 우리도 벽화를 그리면 좋겠다. 한국이 치안 강국인 이유가 있네. 어려워도 남의 것을 강도짓 할 생각은 안 하잖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를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한국인들의 창의성에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달동네에서 벽화 마을로 변한 동네들은 관광지화된 이유로 동네 상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음식점, 기념품 판매점 등의 마을 상권이 성행하게 되었고, 이런 흐름이 동네의 경제적 발전으로도 이어지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벽화가 달동네의 외관을 바꾼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까지 도움을 준 셈입니다. 일거양득, 일석이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달동네는 대부분이 6.25 전쟁 이후에 생겨난 곳들입니다. 전쟁 이후 어려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서로 도우며 마을을 이루고 살아남은 동네들이죠. 꽃동네와 달동네, 마을 그 자체로서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지우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 아픔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덧그려 서로를 돕는 정이 살아있는 동네를 지키는 것.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